첼시가 여러분들 얼마 전이었죠. 포체티노 감독이랑 계약을 해지를 했었습니다. 첼시는 21일 날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포체티노 감독과 면담을 갖고 상호 합의하에 결별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공지했다. 포체티노 감독을 이제 선임했을 때가 2+1년 계약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계약 기간인 2년도 못 채우고 1년 만에 경질당했다. 첼시가 포체티노 사단에게 물어줘야 될 위약금이 약 100만 파운드, 168억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니까 좀 약간 표정이 좀 안 좋긴 한데 이게 살짝 좀 뒤에서 좀 웃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좀 첼시 팬들의 반응이 굉장히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왜 자르냐는 반응이 있어요. 포체티노가 이제 부임하고 나서 처음에는 성적이 좋지 못했다. 10위권이었는데 더보기 리그였는데 점점 성적이 나아지면서 6위로 마무리 짓지 않았느냐. 퍼스트 18매치는 우리가 이제 22포인트밖에 못 얻었지만 승점을 후반기 18경기는 35점을 얻었다. 나아지고 있다 지금. 그리고 우리는 작년에 리그 12위를 한 것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다. 그의 성적은 점점 더 발전 중에 있다. 지금 시간을 더 줘야 된다.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포체티노를 좀 옹호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말이 맞다. 6등이면 잘한 게 맞다. 6,700억을 쓰고 6등한 거는 잘하긴 했네. 그래 6,700억 쓰고 6등. 작년에는 12등이었는데 잘했어. 23-24 시즌 가장 많은 돈을 쓴 구단명이 첼시 FC. 4억 6,780만 유로를 기록했다. 2위인 토트넘 하스퍼랑 거의 2억 유로 차이가 난다. 대체 어디다가 쓴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더 말하면 좀 까는 느낌이 드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독일의 트랜스퍼 마크트에서 집계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3-24 시즌에 여름이 겨울 이적 시장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이적료를 지출한 팀은 첼시 FC로 조사되었습니다. 첼시는 23-24 시즌 동안에 무려 4억 6,790만 유로, 한화 약 6,730억 원을 선수 영입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포체티노를 옹호하는 사람들, 포체티노를 까는 사람들. 자, 근데 일단은 이 포체티노와 첼시 팬들 같은 경우에는요, 3월달부터 사이는 최악이었는데 3개월 전이 브렌트포드와 첼시와의 경기, 리그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 첼시가 졸전 끝에 무승부를 거뒀어요. 그래가지고 현장 팬들, 이 첼시 원정 팬들이죠. 그러니까 팬들이 분노를 했다. 현 수뇌부들과 포체티노에게 조롱 섞인 샹욕을 내뱉었다. 심지어 원정 경기인데, 원정 경기면 진짜 찐팬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찐팬들이 포체티노 감독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이런 챈트를 내뱉는 거는 좀 쉽지 않아요. 사실 이런 상황이 나오기가. 그래서 이 서포터들이 첼시 전 구단주인 로만 아브라모비치와 무리뉴의 이름을 연호했다. 가쁜 무리. 저번에 우리 좀 약간 좀 사이 안 좋게 좀 떠나지 않았나? 갑자기 나를 왜 찾지? 무리둥절. 아무튼 자, 그런데 이제 포체티노가 뭐라 그러느냐? 축자랄들은 나에게 고마워하고 있다. 축구를 진정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나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 런던에서 매일 강아지들과 산책하면은 고맙다는 인사를 자주 듣는다 라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첼시 팬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아스날 팬이면 너한테 고마워하겠다. 그 토트넘 팬이라서 그렇다. 그거 너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너 고맙다는 소리 들었구나. 우린 너한테 하나도 안 고마워. 그러면서 심해가 시작됐다. 이런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첼시가 감독만 문제는 아니다. 첼시 전 선수인 존 오비 미켈 다들 아시죠? 등지고 딱딱. 이분이 라이브에서 무드리크 머리를 자르고 문신을 지워야 한다. 무드리크의 경기력에 점점 좌절감을 느꼈고 그의 생활 방식이 그의 경기력을 방해하고 있다. 올리 지저스, 이거 올리 지저스 말고 이거 올리 첼시 하던가 아니면은 뭐 정신을 차리자라든가 아니면 다 지워버려라 그냥, 좀 이런 얘기를 했고, 사실 무드리크만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들. 근데 일단은 뭐 대표적인 예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포체티노가 잘린 이유는 다 펩 때문이다. 이게 너무 웃겼는데, 과거 리버풀에서 활약했던 로비 파울러, 굉장히 레전드 선수죠. 90년대 리버풀을 이끌었던 리버풀의 레전드 선수인데, 이 로비 파울러는 영국 미러를 통해서 과르디올라 감독은 포체티노 감독이 해고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전했다. 난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은 과르디올라 감독의 존재가 구단들이 무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자극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과르디올라가 팬들의 눈높이를 다 내려놨다. 그만큼 개사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첼시가 포체티노를 해임한 지 12일 만에 새로운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오피셜이죠. 첼시의 새로운 사령탑에 엔조 마레스카 감독이 선임되었다.
5+1년 장기 계약이다. 보드진들이 포체티노를 경질하기 전부터 그를 주시하고 있었다. 웰컴 투 첼시 엔조 마레스카. 공식 트위터예요. 새 감독을 선임하면서 첼시 팬들의 반응이 굉장히 좀 엇갈리고 있는데, 엔조 마레스카 감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스터 시티를 1부 리그로 승격을 시킨 감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은 감독 데려왔네, 다 필요 없고 포체티노보단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게 최선이었냐, 이렇게 뽑을 사람이 많은데 투엘도 있고 데제르비도 있고 콘테도 있었는데 이 이외에도 엄청나게 감독들이 많이 있었는데 굳이 저 사람을 뽑는다고? 심지어 포체티노도 성적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뭐가 이렇게 급하게 경질해가지고 저 사람을 뽑냐, 이런 이야기들이 또 있었고요. 투엘은 일종의 예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는 투엘이 이제 좀 커리어가 더 있으니까 차라리 이 사람들이 낫지 않냐라고 보는 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 그리고 해외 첼시 팬들 누구냐? 저 죄송한데 영국 이분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잘하는 사람인가요? 누구신가요? 뽑을 사람 많던데 딴 건 모르겠고 축자랄 관상이긴 하네요.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다. 엔조 마레스카, 이탈리아 사람, 1980년 2월 10일 44세의 나이입니다. 감독치고는 좀 젊은 나이죠.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였고 선수 시절에 무려 11개 팀에서 뛴 저니맨입니다. 임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클럽에서 뛰었죠. 유벤투스 시절에 스쿠데토, 세리에 1부 우승 1번, 그리고 세비야 시절 유로파 우승 2번. 나름의 커리어가 또 있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선수였다. 이제 당시 2005-2006 유로파 우승 당시 사진인데 미들즈브로와의 결승전에서 선발 출전해서 멀티골을 집어넣으면서 MOM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분입니다. 이분. 잠깐만, 이분이라고? 오케이, 일단은 이분 맞습니다. 이때도 세비야는 유로파리그를 이기고 있었다. 선수 시절에도 웨스트 브로미치에서 2시즌 뛰고 나머지는 다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이런 데서 뛰었었거든요. 그래서 PL과 큰 연관이 없던 그런 선수였는데 2018년에 이제 PL에서 첫 활동을 시작합니다. 웨스트햄의 페그리니 감독의 부름으로 웨스트햄의 수석 코치로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마레스카가 이제 선수로 뛸 때 페그리니는 당시에 상대팀 감독이었습니다. 페그리니가 라리가 감독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마레스카는 선수로 뛰고 있었다. 나이 차이가 좀 난다. 아무튼 여기 이제 보시면은 웨스트햄 당시에 페그리니 감독이고 마레스카 감독입니다. 이거 뭐 누가 감독인지 굉장히 열정적이죠. 이때부터 좀 싹수가 조금 이제 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페그리니 감독이 이제 웨스트햄에서 경질되면서 웨스트햄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이때 이제 과르디올라의 요청으로 맨시티의 U23 EDS라고도 불립니다. 이 감독에 부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웨스트햄 수석 코치 시절 때 펩이 눈여겨봤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 이렇게 하는데 계속 보였겠죠. 아무튼 그래서 리저브 유스팀의 감독이었다. 2021 시즌 맨시티 EDS 감독에 부임을 했는데 첫 시즌 만에 바로 이 PL2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우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맨시티 역사상 최초 PL2 리그 우승이었고, 그리고 이 우승 이후로 맨시티가 2번을 더 우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반을 닦아놨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맨시티의 PL2 리그 안정으로는 PL2에서는 레전드 감독으로 불리고 있는 감독이다. 펩에 좀 미친 선구안이 있지 않았나, 좀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당시에 이 맨시티 EDS의 콜파머 선수, 콜파머 선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PL2에서 이기자마자 바로 독립합니다. 맨시티 우승하자마자 1년 만에 독립선언하고요. 당시에 세리에 B였던, 지금 세리에 A인데 파르마 칼초라는 성인팀 감독에 부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구단주 그룹이 뭐라 그랬냐 하면 시원하게 투자해주겠다. 우리 파르마, 이 파르마가 여러분들 파르마 그 7공주 있죠, 그 파르마입니다. 그래서 우리 2부 리그에 있을 클럽 아니야, 우리 1부 가야 돼, 시원하게 투자해주겠다. 우리 가야 되니까. 이때 당시에 또 부폰이죠. 40대 후반이었는데 이제 부폰도 파르마에 있었다. 참고로 마레스카가 파르마 감독 부임할 때 부폰보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예. 개 레전드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무려 반 시즌 만에 칼경질 당합니다. 리그 초반에 14경기 5승 3무 5패를 하게 되면서 반 시즌 만에 칼경질돼요. 반 시즌 만에. 이렇게 이제 인터뷰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시간만 줬으면 충분히 일부를 갈 수 있었다. 시간을 안 줬다, 시간을. 그 누구도 첫 시즌 만에 우리 팀이 세리에 A로 승격을 해야 된다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다. 심지어 새로운 선수만 15명이나 있었는데 내가 원했던 선수도 아니다. 그러니까 시원하게 투자해준다 그랬는데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겠는데 15명이 오긴 왔는데 난 안 원했어, 나는. 근데 그 새로운 15명은 심지어 언어도 달라가지고 훈련할 때 4개의 언어를 써야 했다. 훈련할 때 4개의 언어 뭐야. 이 상태로 맨시티 전술을 대체 어떻게 쓰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겠어요. It was such a mess.
엉망진창이었다. 아무튼 그랬다. 그래서 바로 이제 배움이 부족했습니다. 경질된 이후에 2-2-3 시즌 과르디올라 사단에 합류를 하게 되고요. 수석 코치로 다시 생활하게 되고 2-2-3 시즌 이제 맨시티가 트래블을 들어올립니다. 챔스랑 리그 우승 그리고 이제 FA컵 트래블의 순간을 함께하게 된 감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트래블하고 나서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 예, 바로 떠납니다. 트래블 직후에 강등된 레스터 시티의 감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3년 계약 체결했고요. 레스터 시티가 강등됐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레스터 시티 입장에서는 이 23-24 시즌이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었어요. 강등 직후에 원래 선수들이 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레스터의 경우에는 강등 직후에 주요 선수를 이탈 안 한 상황이었고 강등되더라도 1년간 강등 지원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스터 입장에서는 팀이 공중분해되지 않기 위해서는 1년 안에 올라가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마레스카 감독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레스터 팬들이 이 사람으로 우리 바로 승격 가능하냐 이런 좀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스쿼드 기량 자체가 사실상 영국 1부 리그였고 팀이 너무 좋으니까 이 파르마에서 안 되던 그 플레이들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패백에서 배운 점유율 축구를 레스터 선수단에 이식을 하면서 바로 리그 상위권 가버리고 2023년 8월 10월 12월 EFL 이달의 감독상까지 수상하면서 리그 초중반에 바로 그냥 1등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대성공을 거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가 후반기에 살짝 이제 성적이 하락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이제 전반기예요. 보시면은 굉장히 파랑파랑하죠. 초록초록한데 갑자기 좀 빨간색이 좀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적 하락하면서 1등을 뺏깁니다. 폼이 하락하면서 입스위치 타운에게 1등 자리를 내주고 리즈에게 2등 자리까지 뺏겨요. 3등이 돼버립니다. 이브리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1등과 2위만이 확정으로 진출할 수 있어요. 3등부터는 플레이오프라는 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레스터는 3위가 된 상황은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 팬들이 큰일 나기 전에 경질해야 된다. 지금 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잘라버려야 된다, 저 감독. 이러다 승격 못하는 거 아니냐. 근데 막판에 정신을 차려가지고 결국에는 이브리그 우승으로 승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판에 치고 올라와서 PL 자동 승격에 성공했다. 강등된 지 1년 만에 바로 승격시켜서 구단 지키기에 성공을 했다. 그리고 보시면은 요 가운데 여기 보이시죠? 페리 윙크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축구 팬들이 이제 그런 말을 했었죠. 탈트넘 효과라고. 윙크스가 이 레스터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레스터 팬들 압도적 감사. 클럽을 탈주하려던 선수들도 있었거든요, 이브리그 갔을 때. 근데 그런 선수들을 끝까지 설득시켜서 우리 1부 리그 내년에 갈 수 있어. 끝까지 붙잡아서 승격을 시켰고 지원금을 주는 그 1년 안에 승격됐어요. 2년 차부터는 지원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선수들 연봉 못 맞춰주고 하면 선수들이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팀이 공중분해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을 1년 만에 승격하면서 사전에 방지했다. 그래서 Take good care of us, boss.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팬들이 마레스카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근데 레스터에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당시에. 영국 매체 펠레그래프, 레스터 시티는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혹독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레스터는 지난 시즌에 PSR 규칙을 위반했다. 그래서 한 시즌에 원래라면 611억 이상의 돈을 쓰면 안 돼요. 근데 레스터 시티가 이브리그로 강등되면서 선수 붙잡아둬야 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감독도 선임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을 좀 많이 썼나봐요. 그래가지고 한 시즌에 611억 이상의 손해를 기록했다. 이는 페어플레이로에 조촉된다. 그래서 승점이 최소 6점에서 15점까지 상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름 이적 시장 계획도 차질이 생길 수가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레스터 시티는 전 시즌에 이것 때문에 노팅엄이랑 에버튼도 승점이 삭감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레스터도 지금 승점 삭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끌에서 올라온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그 와중에 우리 마레스카 감독 레스터 승격으로 최고 주가를 달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여러 1군 클럽들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 뉴캐슬이라든지 아니면 세비야, 특히나 첼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다. 그래서 마레스카가 말하기를 상황을 즐기고 있다. 자기야, 어딜 쳐다봐? 뭘 즐기고 있는 거야? 우리 같이 가야지, 뭐 하는 거야? 내년에 우리 승점 삭감당한다는데 우리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마레스카 감독이 근데 이런 말을 남깁니다. 레스터 시티는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된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에서 밝히기를 재정 문제와 프리미어리그 승점 감점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레스터에 남게 되어 기쁘다. 수뇌부들에게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제 레스터 팬들이 역시 우리 형
믿고 있었어. 역시 레스터 끝까지 가는 거지. 일단 나는 갈게. 다음 시즌을 레스터 준비해야 되는데 일단 나는 갈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준비해야 된다고. 너희들이. 그래서 첼시가 한국 시간 3일 레스터 시티 엔조 마레스카를 새 사령탑으로 전격 선임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클럽 중 하나인 첼시로 합류하는 것은 모든 감독들에게 꿈과도 같은 일이다. 향후 몇 년간 잠재력과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라고 또 첼시 수뇌부들이 또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스터가 당연히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배신자 레스터 에임 딕 앳 엔조 마레스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임이 저격을 한다는 건데 굉장히 깊게 저격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레스터 시티 마레스카 감독에 대한 저격성 성명문을 발표했다. 클럽은 엔조가 더 이상 우리의 비전에 참여하지 않고 싶다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실망했다. 물론 승격은 고맙다. 승격은 고마운데 실망이다. They certainly didn't stick to the usual good luck message. 그러니까 감독이 떠나면 보통은 이제 굿럭이라는 단어를 마지막에 마무리를 지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 뭐 굿럭 이런 거를. 근데 이러한 미사 요구조차도 없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임 딕이라는 표현 좀 쓴 것 같고요. 근데 타 팀 팬들이 이제 말하기를 니들이 욕할 자격이 있느냐. 마레스카 감독은 애초에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1년 만에 이제 첼시가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레스터가 첼시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175억을. 그러니까 1년 만에 승격도 시켜주고 심지어 175억의 보상금도 생기니까 재정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데 뭐 실망? 그러면서 이제 레스터는 감독은 잘 자르면서 충성심만 강요하는 구단이다. 이런 팬들의 그런 날선 비판들도 있었고요. 자, 이 첼시가 감독들의 무덤으로 또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첼시의 현지 팬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첼시 팬들은 마레스카 감독이 5년 계약을 맺자 그는 5개월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농담했다. 5년을 맺었는데 5개월 175억 원의 막대한 보상금을 주고 PL 감독 경험이 전혀 없는 감독을 데려온 것을 보니까 지금 첼시의 보엘리 야장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여주고 있다. 마레스카 감독이 2년 안에 해고될 것이라고 나는 장담한다. 이게 절대로 농담이 아닌 게 2007년 이후로 첼시는 3년 이상을 감독으로 갔던 감독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뼈있는 농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들의 무덤이라고 불리죠. 다른 의견들은 아니다! 이 사진을 보아라. 굉장히 좀 닮지 않았느냐. 뭔가 느낌이 있다. 뭔가 이거 진짜 실제로 있는 댓글이에요. 첼시 팬들이 이거를 발견을 했어요. 2021년 맨시티 유스에서 이제 우승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패배 발언. 그는 미래의 특출난 감독이 된다는 것을 오늘 증명했다. 특출난 감독, 엑스트라 오디너리. 한 번 더 강조했죠. 특출난 감독 말이야. 나는 그걸 느낀다. 미켈 아르테타를 봤을 때 그런 느낌을 그대로 받았어. 나는 그것을 엔조에게도 느끼고 있다. 나중에 엑스트라 오디너리 감독이 될 것이다. 엄청난 감독이 될 것이다. 펩 피셜이 있다. 펩이 또 극티 아니겠습니까? MBTI 중에서 극티인 펩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의미가 있다. 펩은 절대로 헛소리를 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또 긍정적으로 보는 팬들의 입장. 우리나라에서 항상 하던 말이잖아요. 관상은 과학이다. 근데 영국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닮았으니까 잘할 것 같다라는. 그래서 이 관상론은 이 전 세계 어디에나 있구나. 여기서 여러분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오른쪽과 왼쪽 중에서 누가 여러분들 펩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맨시티 팬분들 이거 맞추셔야 됩니다. 맨시티 레전드 감독이죠.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맨시티 팬이면. 자, 누굽니까? 정답은 둘 다 엔조 마레스카입니다. 펩 없습니다. 자, 맨시티 팬분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혹시나 못 맞추셨다면은. 둘 다 엔조 마레스카입니다. 닮았죠? 이렇게 보니까. 그 와중에 첼시 팬이 둘 다 펩 아닌 듯.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레스카가 이제 첼시에 부임하고 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 그랬느냐. 첼시는 여기 있을 클럽이 아니다. 나는 첼시를 탑4에 올리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다. 첼시는 과거 PL의 제왕이었다. 우리도 아스날, 맨시티와 경쟁해야 된다. 나는 여기에 트로피를 들어올리러 왔다. 또 첼시 팬들의 이 또 뽕을 가득 채워주는 또 그런 인터뷰를 또 남겼습니다. 전 감독이었던 포체티노가 굉장히 또 대조적이죠. 영국 첼시 뉴스에 따르면 포체티노는 첼시 팬들에게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첼시는 더 이상 승자가 될 수 없다. 아직 맛을 보지 않은 사람과 실체를 알게 된 사람의 어떤 그런 차이랄까? 아무튼 우리는 첼시의 역사만 생각한다. 지금의 첼시는 역사적인 때와 일치하지 않는다. 니콜라 잭슨이 골문 앞에서 얼어붙는 모습을 보면 과거 디디에 드록바가 그런 상황을 혼자서 해결해서 트로피를 들어올리던 때와는 확실히 다르다 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첼시 팬분들은 공감하시나요? 첼시 선임 소식에 웨스트 브로미치 시절 옛 동료인 제임스 킨의 증언에 따르면 참고로 이 사람이 엔조 마레스카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 엔조 마레스카예요. 18살 때입니다. 그는 밤 매출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영국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심지어 그는 영어도 할 줄 몰랐다. 그럼에도 인기가 영국 여성들에게 많았다. 그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가끔 나와서 술을 마시지 않고 다른 것을 마시곤 했다. 이게 18살 때고 세비야로 이적했을 때 당시인데 살짝 이제 조금 기억자 보이기 시작하죠. 팔레르모 시절에 갑자기 머리가 없어지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좀 변천사가 있다. 그래도 지금 나름 또 미중년의 느낌으로 좀 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역시 여러분들 이거겠죠. 과연 PL에서 엔조 마레스카가 먹힐 것이냐. 레스터 팬의 인터뷰입니다.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포세션 베이스드 풋볼, 그러니까 점유율 위주의 축구를 보는 것은 굉장히 재미가 있었다. 1년 동안 재밌었는데 약간의 고전을 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플랜 B는 네버런 옵션. 플랜 B가 없다 이 사람. 점유율 축구, 펩 축구는 하는데 플랜 B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챔피언십이기 때문에 점유율 축구가 먹혔을 수는 있어. 근데 과연 PL에서는 먹히겠느냐. 그러니까 레스터 시티가 챔피언십에서는 기량도 굉장히 또 상위 티어이고 하기 때문에 펩의 축구가 먹혔을 수 있는데 PL은 다를 수가 있다. 훨씬 더 높은 클래스의 선수들이 있는 클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펩 축구 원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마레스카 감독이 과연 첼시에서 그것을 잘 이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콤파니의 번리도 2부에서는 압박 축구로 재미를 봤지만 2부 리그에서는 재미를 보면서 1부에 진출했지만 1부에서는 한 시즌 만에 강등당했다. 그래서 번리 이점력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까지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아무튼 가장 현실적으로는 무엇보다 감독으로서의 경험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상황에 따른 어떤 유연한 전술 교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없다. 이는 첼시에서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의 첼시 스쿼드로 과르디올라의 점유 축구를 PL에서 구현하는 것 역시도 쉽지 않을 것이다. 첼시의 콜 파머가 그랬듯 본인도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펩의 제자였던 미켈 아르테타도 시간이 걸렸다. 아르테타도 처음에 아스날이 왔을 때는 8위로 고전했었다. FA컵은 땄었지만 8위로 고전했었다. 4년차에 리그 2위를 기록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PL에 갓 부임한 그에게도 당장의 성과를 바라서는 안 된다. 일단은 지지가 필요하다. 물리적인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일단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고요. 하지만 첼시는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는다. 2007년 이후로 첼시를 3년 이상 지도한 감독은 단 한 명도 없다. 2년을 지도한 감독은 있었다. 안첼로티 같은 감독도 있었다. 근데 3년 이상 지도한 감독이 없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성적을 높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마레스카도 순식간에 잘려버릴 것이다. 현실적으로 바로 리그 성적을 올리는 것은 솔직히 어렵고 첼시가 리그컵이나 FA컵이라도 1년차가 됐던 2년차가 됐던 리그컵, FA컵이라도 따내야지 나름 장기전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어찌 보면은 PL에 굉장히 위대한 감독들이 많았습니다만은 펩 과르디올라처럼 제자를 키워가지고 그 제자가 PL에서 이렇게 경쟁을 하고 심지어 그 제자가 자신이랑 맞먹을 정도 급으로 이렇게 경쟁을 하는 이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펩 과르디올라 외계인 아니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대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은퇴할 때쯤 되면은 아마 굉장히 레전드 감독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또 펩 과르디올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뭐냐 여러분들, 포체티노가 잘린 이유는 다 펩 때문이다. 과르디올라가 팬들의 높이를 다 배려놨다. 너 때문에 지금 다 눈이 높아져가지고 이게 아닌데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이게 뭐냐 이게 개사기 캐릭터가 한 명 들어와가지고 지금 고인물이 물을 흐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트로피를 계속해서 들어 올리면서 그냥 그윽하게 쳐다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